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속 가수 BI의 마약 수사를 양현석 대표가 무마했다는 의혹인데요. 결국 오늘 양현석 대표는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듯합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현석 대표가 YG 엔터테인먼트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입장문을 보면 현재의 언론 보도와 구설의 사실관계는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는 의혹일 뿐이고 과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입장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자신의 그 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강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YG라는 회사의 영향이 안 받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의혹 부분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 마약과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2011년도에 이제 지드래곤 대마초 혐의, 그리고 또 2014년도에 박범의 마약 밀반입 의혹, 그리고 또 2017년도 탑 대마초 혐의,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프로듀서 쿠시의 코카인 흡입 혐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큰 회사이고 여러 연예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마약 관련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큰 회사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 소속 연예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들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들에 대해서 모든 의혹들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양현석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YG 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 세무 조사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 이제 경찰청에서도 이 한 씨가 제기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수사하기 위해서 경기 남부 경찰청과 이야기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양 대표가 BI의 마약 투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불러서 협박했다는 부분과 그런 이 경찰 유혹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이 선언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도 아무래도 이제 경찰 유착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기자님 말씀처럼 일단은 마약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도 하나 문제인데, 두 번째는 그 앞서서 김 기자가 쭉 얘기했던 거,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 YG에 대대적인 로비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단 말입니다. 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뭐 지드래곤과 같은 경우에는 자수 형태로 해서 대마초 혐의를 벗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박범과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밀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처리가 됐었고, 그다음에 또 탑 역시 대마초 혐의, 뭐 이 쿠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일반 대중들의 정서 그리고 또 이제 마약 수사와 관련돼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좀 처벌이 가볍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었던 것이거든요.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한 씨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 소속사에서 분명히 어떤 이 마약류와 관련돼서 연예인에 대해서 집중 관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 않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씨가 일단은 제보를 했는데, 이 BI와 그 서로 다른 카톡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마약 관련된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씨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에 BI의 마약 투약 진술을 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번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양현석 대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BI가 걸렸다는 얘기를 먼저 자신이 이 마약 수사를 받기 전에 YG 측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YG의 그 관계자인 이승훈 씨로부터 이제 만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했는데, 이미 이제 한서희는 경찰에서 이 공범으로서 받기 전에 이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또 이제 비밀 채팅방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BI 일은 비밀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라. 이렇게 연락처를 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2개월 후에 비로소 이제 그 한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BI와의 마약 투약한 사실도 경찰에 털어놨고 당연히 이제 이 한 씨에 대한 이 SNS 계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출을 했던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YG 사옥에서 이 양현석 대표를 한 시간 만났고 1시간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끄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술을 번복해달라라는 취지로 한 씨를 회유했다. 그런 게 이 한 씨 측의 주장입니다. 예,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까 진술을 번복해라. 너에게 불이익은 쉽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 YG 측의 입장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달에 2번씩 회사에서 키트 검사를 하는데 이 BI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그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고 만약에 BI가 경찰에서 양성 반응이 안 나오면 넌 무고죄고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이 한 씨 같은 경우에 겁을 먹고 스스로 이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것이 YG와 양현석 대표 측의 주장인데요. 만약에 BI가 경찰에서 안 나오면 넌 무고죄가 될 수 있다.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 회유나 아니면 또 협박 이런 부분으로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그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YG가 뭐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예 기획사에서 자체적으로 마약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 이것도 조금 일반인이 듣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네, 이 YG 같은 경우에는 한 네티즌과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거론되었던 그런 특정된 그런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마약과 조금 관련이 있는 연예 매니지먼트사로 지목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약과 관련돼서 굉장히 집중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키트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뭐 수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가에서 범죄 수사와 관련돼서 조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간이 이 씨앗 형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소속 연예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것은 뭐 이 회사에서 검사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 당시에는 이 BI의 마약에 대해서 뭐 수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BI 입장은 마약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겁나고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과연 뭐 증거 같은 게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벌써 이제 3년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약 시약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제 BI 같은 경우에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정황 부분으로서도 뭐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유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 신고를 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과거 특정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투약했던 사람의 이 증언에 따라서 마약 이 투약 사실에 대해서 인정받고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마약 검사를 통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양현석 대표도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 진위를 규명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이 마약류와 관련돼서도 협박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 양현석 대표 본인이 이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자님 뭐 여러 연예인들 또 소속사 취재하시니까 이렇게 하나의 소속사에서 마약 범죄가 대량으로 나오는 것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속 연예인 한 명이 마약 투약을 했을 때는 회사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도 했었고요. 예. 한데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연예인들이 회사에 대해서 믿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범죄, 마약류와 관련돼서 접촉이 되고 그것을 해도 회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그 YG 측에서 이 경찰 유착을 통해서 그렇게 풀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서 풀었는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그룹 그 소속 연예인들이 굉장히 회사를 믿었기 때문에 쉽게 그 마약과 관련돼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러했을 때는 이 양현석 대표나 YG 측에서 일벌 100개 한다는 생각으로 아무리 이 회사 수익을 가져다주고 그다음에 또 팀 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퇴출 우사를 밝혔다면 이러한 일들은 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예인들의 뭐 대마초나 필로폰이나 이런 마약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아마 직업군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다른 직업군보다 마약에 손대는 비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특히 젊은 연예인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음악 활동을 해오다가 아니면 국내에 발탁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로듀서 개념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마약류와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 이제 그 마약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해외 마약류에 이 연예인들이 많이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필로폰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또 이 해외나 이런 부분에 접촉이 많아지면서 연예계에도 그 마약과 관련돼서 바짝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연예 전문 김대호 기자였습니다.